1번부터 10번까지 따라하면 흙수저도 내 집 마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외치는 분들을 위해서 저같이 경제적으로 물려받은 거 없는 사람도 충분히 내 집 마련 가능하다. 심지어 저는 현재 강남구의 40평대 아파트 자가로 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단계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시간엔 1탄으로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아니, 어느 정도 흙수저일 때 가능하다는 건가요? 하실 텐데 일단 저는 어릴 때에는 경제적 지원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숟가락 하나 놓고 키웠다라고 하실 정도로 학원, 과외, 용돈 이런 거 없이 언니 옷 물려 입으면서 특별한 경제적 지원 없이 자랐고 대학도 장학금 받으면서 용돈도 스스로 벌어서 자랐습니다. 결혼할 때도 당연히 지원 없었고요. 직장 생활 시작하고 약 3년 정도 모은 저의 돈이랑 남편이 모은 돈, 대출 1억대의 돈으로 처음 신혼집을 전세로 구했었어요. 당시에도 1억대 전세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피스텔이나 엘리베이터 없는 집 이 정도가 가능했고 재건축을 기다리는 썩다리 아파트에 전세로 첫 신혼집을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사진인데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저런 집에 어떻게 살지 싶을 정도로 좀 더럽고 환경이 안 좋았어요. 베란다 샤시랑 콘크리트 사이에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들이 막 있어서 외풍이 어마어마해서 겨울에는 집에서도 패딩을 입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남편과 저만의 공간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눈을 높이지 않고 거기에서 아끼면서 살았었고요. 열심히 살다 보니 내 집 마련을 하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강남에까지 입성이 가능했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는 내가 강남에 내 집 마련 가능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었거든요. 물론 한 번에 그걸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 점프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들을 쪼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흙수저 직장인이 해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1단계 월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니, 직장인은 서행 차선 아닌가요? 추월 차선으로 빨리 가야죠 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직장이 주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의 장점이 정말 커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면서 대출도 최대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큰 꿈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게 아니라면 직장을 구하거나 현재 다니는 직장을 버리지 말고 그 월급을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정말 그만두고 싶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사 관련 영상들도 예전에 많이 올렸었는데 그걸 참고 존버 버티다 보니 벌써 15년 차가 됐어요. 물론 중간에 육아휴직을 쓴 기간도 있지만 버티다 보니 시간이 가고 그 기간 동안 받은 월급들이 정말 쏠쏠하거든요. 일단 이 작고 귀여운 월급 의미 없어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소중함을 알고 좀 버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내 집 마련 쉽지 않죠.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셨다면 저는 단기간 예를 들어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그냥 나도 월급을 받는다 라는 즐거움을 느끼는 기간을 가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실행에 돌입을 해야 합니다. 너무 안 놀아보면 사람이 지쳐요. 사람이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단기간에 하는 게 바로 아웃풋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칠 때 꺼내볼 수 있는 충분히 놀았어 라는 게 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늘어져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너무 익숙해지지는 않게끔 옥주현 씨가 한 명언이 있죠. 저거 내가 먹어본 거잖아. 아는 맛이잖아. 라는 거. 물론 아는 맛이라서 더 먹고 싶은 그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일단 좀 어느 정도 쉬어보고 놀아보고 한 다음에 이제 실행에 들어가야 해요. 만약 이미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2번은 지금까지 해온 걸로 퉁치시고 3번으로 바로 넘어가셔야겠죠? 3번, 극단적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니, 월급 얼마나 된다고 이걸 절약해요 하실 수 있는데요. 시드머니, 눈덩이를 크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 노벨상이 상금이 13억이라는 거 들으셨죠? 그 돈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노벨님께서 물려준 유산으로 그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유산의 투자 수익, 이자로 상금을 주고 있는 거라고 해요.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생겨야 그걸 가지고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어요. 집을 사기에 너무 작은 돈이에요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일단 눈덩이를 크게 만들어야 굴리는 재미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아끼는 걸 평생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레벨까지 만들고 나면 좀 써도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 라는 관점 금지. 저의 경우엔
직장생활 초반 월급이 세후 250만 원이었어요. 당시에 좀 돈을 많이 주는 곳을 찾아서 갔던 거고 그것만으로 집 사기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아껴 쓰면서 한 달에 한 70만 원 그 정도 썼거든요. 그거 외에는 다 모읍니다. 심지어 가끔씩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연차수당, 뭐 복지 이런 혜택 몇만 원, 단돈 몇만 원이라도 받을 때 돈 생겼으니까 쓰자 이런 마인드 금지. 무조건 다 모으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그 예산 안에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모았습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다 써버리면 15년이 지난 지금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4번. 근데 뭐 모은다고 그것만으로 될 수 없겠죠. 내가 해볼 만한 부업을 조금씩 시도를 해봐야 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정말 진입장벽이 낮아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글만 써도 되고요. 사진도 대단히 예뻐야 하는 것도 아니죠. 자기 관심사에 기반해서 블로그를 시작해 보시고 이걸 하다 보면 좀 감이 생기거든요. 블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영상에 올릴게요. 저도 블로그로 처음 시작을 했었고 블로그로 얻은 이득이 상당히 커요. 블로그 덕분에 책을 낼 수 있었고 강의를 할 수 있었고 돈도 벌 수 있었거든요. 유행 다 지나간 매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여전히 네이버에서 중요한 소스이고 긴 내용을 찾아볼 때 블로그만한 게 또 없다 보니까 여전히 블로그는 유효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블로거지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미 지나간 거지라는 게 있었지만 충분한 기회가 여전히 있었어요. 5번째, 유튜브 추천드립니다. 일반인이 부를 이룬 대부분의 경우 요즘은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어요. 유튜브만으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사업을 홍보한다거나 나의 수익 모델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튜브라고 하면 막 유튜버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뭐 끼를 발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유튜브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저는 팔 물건이 없는데요 하실 텐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게 생깁니다. 그리고 너무 막막하시면 요즘에 AI 활용해서도 충분히 영상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얼굴 공개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레드오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더라도 사실 물고기가 많은 곳에 많은 이들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6번은 전자책 판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노하우들이 쌓이잖아요. 나의 분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팬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렇게 영상이나 블로그로 말고 좀 더 본격적으로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종이책을 출간하는 제안도 받을 수 있습니다. 8번,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출간하는 거예요. 책은 사실 그거 자체로 돈을 많이 벌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책 판매건이 정말 적거든요. 그에 비해서 책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일단 내고 그것이 쌓이면 나의 전문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나 자신을 브랜드화 하는 데에 도움이 크게 되기 때문에 근데 책을 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은데 책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내 매체, 내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블로그가 커지고 유튜브가 커지면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저도 많이 받았고 그걸 통해서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출간했고 현재도 세 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8번, 관련해서 강의를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요 그냥 교과서로 문제집만으로 공부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인터넷 강의 보면서 공부하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텍스트로 된 내용이나 이런 짧은 유튜브 영상 말고 좀 더 체계적인 강의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걸 가지고 강의팔이다 이렇게 또 폄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교수급의 정말 상위 1% 티어의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보다도 나의 길을 먼저 간 나의 조금 선배들, 상위 한 20% 안에 드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내용이 또 실질적으로 내가 써먹을 내용이 많아서 유용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강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죠. 저도 원래 강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유학을 꿈꿨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길은 어려웠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강사의 꿈을 이루게 되었고 강의를 하면서 또 내가 성장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9번, 그 부업과 직장 생활을 통해 모은 돈과 또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예요. 집을 사는 타이밍에 대해서도 물론 공부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집 하나는 있는 게 재테크의 측면에서나 안정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리 다른 종류의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도 내 집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 보니 저는 이렇게 입문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10번, 빠르게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집을 사자마자 무슨 갈아타기예요 하실 수 있는데, 집을 산 거의 기쁨이 한 3년은 갑니다. 이게 내 집이 되면 이 집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서 만족도가 달라지는데, 이 집이 좋다고 해서 막 이 집 꾸미는데 너무 큰 돈 쓰는 거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 집을 팔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투자다라면 오케이인데, 그런 게 흔치 않거든요. 뭐 집을 어떻게 꾸미고 바꾸고 하다 보면 돈 못 모아요. 좀 어느 정도 포기해 가면서 다음 집을 위해서 나는 이 집에서 빠르게 어떻게 대출을 갚아 나갈지, 이런 자세로 임하시면 저희처럼 갈아타기 하면서 좀 더 높은 목표까지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 사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정말 많은데 핵심만 모아봤고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같은 트랙을 타더라도 경쟁자라고 할 수 없어요. 누구는 강아지의 전문가이고, 누구는 자녀 교육의 전문가이고, 누구는 고양이의 전문가, 누구는 러닝의 전문가이죠.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취미생활, 나의 관심사를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수 있고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데에서 얻은 역량과 나의 취미 생활의 역량을 동시에 발현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